이거 당첨된 거죠? 난 이제 살았다. 이 돈이 날 죽이고 살렸어요. 70평생을 살며 이렇게 허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한 달. 세상엔 나 혼자 남은 기분이었죠. 장례식장의 국화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돌아갔고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텅 빈 식탁 위로 햇살만 비스듬히 내려앉았죠. 벽시계 조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독닥독닥.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난 여기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일부 아들의 제안. 엄마, 영상통화 너머로 아들 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느새 40이 넘은 얼굴에 주름도 생겼더군요. 옆에는 며느리 미선이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랑 미선이랑 상의했어요. 이제 한국은 너무 외롭잖아요. 미국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바쁘다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했었죠. 그런 아들이 이제 와서 날 모신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때도 안 온 애가 이젠 날 모신다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여기 와서 편하게 사세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넓어요. 방도 따로 있고요. 날씨도 좋고 산책로도 있어서 좋으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피부치는 피부치였습니다. 이 텅 빈 집에서 혼자 죽어가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외로움은 이성을 이기기 마련입니다. 알았다. 가마. 그렇게 저는 70년을 살아온 이 땅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2부 낯선 하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를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국제선이었으니까요. 남편과 평생 가보고 싶다고 했던 미국. 그런데 남편 없이 혼자 가게 되다니.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푸르렀습니다. 그 넓은 하늘 아래서 제 인생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너무 컸고 영어로 쏟아지는 안내 방송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갔고 저만 한참을 서서 두리번거렸죠. 엄마, 여기요. 아들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은 조금 살이 쪘고 머리도 많이 빠졌더군요. 잘 오셨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짐을 받았습니다. 차에 오르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풍경만 계속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집은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차가워 보였죠. 하얀 벽, 회색 소파, 유리 테이블. 어디에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방은 저기예요.
며느리가 복도 끝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일정이 많아서 자주 못 챙겨드릴 수도 있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방문을 닫자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냄새. 어디에도 웃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나는 듯 했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죠. 3부 여행 제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방에서 텔레비전을 봤지만 영어로 나오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여행 갈래요? 여행? 네, 라스베가스요. 미국 오신 김에 추억 좀 쌓으시게요. 그랜드 캐년도 보고 카지노도 구경하고.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저와 여행을 가자고 하다니. 어쩌면 이제 진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같이 간다니 고맙구나. 며느리가 짐을 싸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짐만 챙기고 있었거든요. 미선아, 너희 짐은? 아, 저희는 차로 따로 갈 거예요. 어머니는 편하게 버스로 가시고요. 거기서 만나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아들이 제게 티켓을 건넸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거기서 봐요.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이별의 예고였다는 걸. 4부 세상의 끝. 버스는 5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메마른 땅, 선인장, 그리고 지평선.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도착하자 가이드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랜드 캐년으로 출발할 거예요.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다. 어디 있니? 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투어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랜드 캐년까지는 다시 4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 도착했습니다. 와! 제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붉은 절벽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아래로 까마득한 협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억 년의 시간이 새겨진 바위들.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 풍경 좀 봐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시간의 관광을 마치고 투어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약속한 장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여기 묵기로 했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예약은 없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부 버려진 밤. 그날 밤 저는 라스베가스 거리를 헤맸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카지노에서 들려오는 슬롯머신 소리, 술에 취한 사람들의 함성. 모든 게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시끄러움 속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은 $120. 호텔비도 아들이 낼 거라고 했는데 이젠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도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날 이렇게 버렸니?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펼쳐 주었습니다. 설이야?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시야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5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진진호, 육부 첫사랑의 재회. 그래, 나야. 설해. 진호였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놓고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 여기서 살아. 30년 됐어. 사업하러 왔다가 정착했지. 진호는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눈빛. 너 미술부에서 그림 그리던 모습 아직도 기억나. 햇살 아래서 물감 묻은 손으로 캔버스를 만지던 모습. 저는 눈물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진호야, 난. 제 이야기를 들은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를 버려? 내가 쓸모없는 노인이니까, 짐이니까. 설이야, 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선 내 집에서 머물면서 천천히 생각해. 비행기표도 내가 사줄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신세지긴 싫어. 괜찮아요. 설이야, 옛날에도 내 도움 받았잖아.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이젠 됐어. 진호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50년 전 헤어질 때도 이랬습니다. 가난한 집안 때문에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했죠. 그때 널 잡았어야 했는데.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진호야. 하지만 난 괜찮아. 내 방식대로 할게.
카페를 나서며 진우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전화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7부 마지막 선택. 그날 밤 저는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카지노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슬롯머신 소리, 사람들의 환호성. 이젠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남은 재산도 전부 아들 명의로 넘어갔고 미국에서 혼자 살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웃고 싶다. 저는 호주머니의 잔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115달러. 카지노에 들어가 동전으로 바꿨습니다. 슬롯머신 앞에 앉았습니다. 번쩍이는 화면, 요란한 음악.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휙휙휙. 화면에 그림들이 돌아갔습니다. 체리 7벨. 멈췄습니다. 777. 그 순간 기계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잭팟. 불빛이 번쩍이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마이갓. 잭팟이야.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기계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000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8부 위험한 그림자. 다음 날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70대 한국인 할머니가 라스베가스에서 1000만 달러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역대 최고령 잭팟 당첨자로 기록되었는데요. 그 뉴스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아들 민수의 집. 뭐, 민수와 미선이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돈 원래 우리 거잖아.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벌었어야 했는데. 왜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따?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뭔데? 저 돈 상속받아야지. 그날 밤 민수는 어두운 모텔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사내. 킬러였습니다. 일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노인 한 명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툼한 현금. 성금 5,000달러요. 일 끝나면 5,000 더 드릴게요. 킬러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부 죽음의 총성. 진우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설이야, 뉴스 봤어. 괜찮아? 응, 아직 믿기지가 않아. 축하해.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조심해. 큰 돈은 위험을 부르니까. 진호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스테이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부드러운 음악. 진호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건배. 우리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젠 다시 웃는 얼굴이네.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킬러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재킷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설이야, 총이 나왔습니다. 진우가 저를 껴안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당. 총성이 울렸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테이블 아래로 숨었습니다. 진우야. 진우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총알이 그를 스쳤습니다. 킬러가 다시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총 내려놔. 킬러가 총을 떨어뜨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카지노에서 경호원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잭팟 당첨자를 노린 범죄가 많아서 극비리에 보호하고 있었죠. 경찰서에서 킬러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민수라는 남자가 사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죽이라고. 10부 용서.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선이 체포되었습니다. 뉴스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아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때문에 다쳤잖아. 이제야 그때 못한 사랑을 할 수 있겠네.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미선은 살인교사 유기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께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진호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엔 그림을 그렸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잡은 붓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습니다. 옆에는 미선과 어린 손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1년 만에 보석으로 감옥에서 나온 뒤 그들은 매주 교회에 다니며 참회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차려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됐다. 용서한다.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응. 인생은 짧으니까. 밤이 되어 다들 돌아가고 저는 진우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70이 넘어 알았어. 뭘? 사랑은 잃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란 걸. 진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남은 인생 같이 살자. 설이야.
응, 같이 살자. 파도가 우리 발을 적셨습니다. 하얀 거품이 일었다 사라졌습니다. 인생도 그런 거겠죠. 오고 가는 것. 하지만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것.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난 괜찮아요. 이제 행복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인생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준다.